제목, 나도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 잠들기 전 듣는 신점숙 작가의 1시간 위로 오디오북. 부제, 무릎 연골 없는 여자가 산에서 다시 찾은 꿈. 원작 신점숙 작가 에세이. 흔들리지도 부러지지도 않을 용기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이 오지 않는 당신에게 조용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싶은 후회. 그리고 너무 오래 묻어두어서 이제는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린 꿈.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계기로 꿈이 다시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점숙 작가님의 에세이 흔들리지도 부러지지도 않을 용기 중 나도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입니다. 무릎 연골이 없는 몸으로 처음 산을 오르기 시작한 한 사람. 비 오는 밤 라디오에서 들은 야간 산행 이야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서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누워서 들으셔도 좋고 잠들기 전 틀어놓으셔도 좋고 새벽에 마음이 복잡할 때 조용히 함께 걸어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켜진 작은 꿈의 불빛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라디오에서 들려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여름밤이었습니다. 늦은 새벽, 작가님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창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행자가 전화 연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대는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간 산행. 그 말을 듣는 순간 작가님의 마음속에 이상한 설렘이 번졌습니다. 밤에 산을 오른다는 것. 그것도 비 오는 여름밤에 사람들이 함께 산을 걷고 있다는 것. 지금이야 등산이 익숙한 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등산은 아무나 쉽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은 전문적인 사람들의 공간처럼 느껴졌고 야간 산행은 더욱 특별한 일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속 사람들은 평범한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비 오는 밤 우의를 입고 손전등을 들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작가님은 운전대를 잡은 채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손전등 불빛, 하얀 비닐 우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 조용한 산길을 따라 한 줄로 걸어가는 사람들. 차창에 떨어지는 빗소리마저 그 순간에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산을 걸어보고 싶다. 하지만 그 설렘 뒤에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가님은 무릎 연골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몸이었고 무릎을 받쳐줄 근육도 거의 없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릎은 아팠고 몸은 불안했습니다. 그런 몸으로 비 오는 밤에 산을 오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라디오 속 사람들을 그저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계는 자신과 너무 멀리 떨어진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들었던 이야기는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꿈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 말은 그때는 아주 작았지만 훗날 작가님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불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월산, 첫 야간 산행 이야기입니다. 작가님이 처음 시작한 산은 만월산이었습니다. 먼 곳의 큰 산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가까이에 있는 뒷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높은 산을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만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월산에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낮에도 어쩐지 조용하고 묵직한 곳을 비 오는 저녁에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은 어둡고 길은 미끄럽고 빗소리는 점점 커지고 손전등 불빛만 발 앞을 비춥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야간 산행은 낭만처럼 느껴졌지만 막상 직접 걸어보니 현실은 무서움이 먼저였습니다. 자기 발소리에 자기가 놀랐습니다. 오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서운 마음을 달래려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불러도 무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긴장해서 등에서는 땀이 흘렀고 비에 젖은 것인지 땀에 젖은 것인지 모를 만큼 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연골이 없는 무릎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작가님 혼자만 듣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에게도 들릴 만큼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 몸의 약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 소리로 드러나는 느낌. 하지만 작가님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무섭고 부끄러웠지만 그 산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마음은 어떤 말보다 컸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려도 비닐오이가 부스럭거려도 공동묘지가 무서워도 그래도 자신이 산을 오르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작가님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님은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은 천지를 다 얻은 것 같았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작가님의 꿈은
조금씩 구체적인 모양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꽃 한 송이에 빠져 계곡으로 굴렀던 날 이야기입니다. 야간 산행이 시작된 뒤 작가님의 산행은 새벽 등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꿈이 생기면 사람은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작가님은 체력을 만들기 위해 매일 아침 산을 올랐습니다. 매일 비가 와도 추워도 몸이 무거워도 새벽이 되면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걷는 동안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원래 약했던 기관지는 조금씩 좋아졌고 장기침도 줄어들었습니다.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골이 없던 무릎 주변에는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그대로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힘을 키울 수는 있었습니다. 연골이 없는 자리에 근육이 살아난 것처럼 인생에서도 사라진 것을 대신할 힘을 우리는 새롭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마철 새벽, 산에는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작은 빗방울들이 모이고 모여 나뭇잎을 때리고 가지를 흔들고 마침내 큰 가지까지 찢어 놓았습니다. 작가님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작은 습관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매일 새벽 산을 오른다는 작은 실천이 무릎 연골이 없는 한 사람을 산을 오르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가님은 산에서 꽃도 자주 만났습니다. 혼자 산을 오르다 보면 등산로 옆에 핀 꽃 한 송이에 마음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그 꽃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져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계곡으로 굴러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흙이 묻고 덩굴에 긁히고 몸 여기저기가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작가님은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내 무릎이 어떤 것도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국내의 높은 산을 오르고 해외의 유명한 산까지 오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비가 와도 넘어져도 계곡으로 굴러도 그 마음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산은 작가님에게 몸의 근육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근육도 함께 키워주었습니다. 다음은 산이 가르쳐준 것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등산을 정상에 오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상에 올라 사진을 찍고 성취감을 느끼고 다시 내려오는 일.
하지만 작가님에게 등산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였습니다. 작가님은 말합니다. 등산은 정상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스쳐 지나가는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철학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교육장이라고. 산은 학교였습니다. 비가 가지를 꺾는 모습을 보며 습관의 힘을 배웠고, 어둠 속에서 떨리는 발걸음을 옮기며 용기를 배웠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며 아름다움에 머무는 법을 배웠고,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며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삶이 고되고 마음이 무거운 날이면 작가님은 산으로 갔습니다. 혼자 야간 산행을 떠나기도 했고, 멀리 있는 산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산은 말없이 작가님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견딜 수 있다고. 몸이 약하다고 삶 전체가 약한 것은 아니라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갈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그 무렵 작가님은 한국 산악인들의 이야기에도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악인들도 처음부터 편안한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산을 오르던 사람들이 있었고, 분단과 가난 속에서도 산악부를 만들고 훈련을 이어간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산을 오른다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고, 때로는 젊은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일이었고,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이었습니다. 작가님은 그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자신의 작은 산행도 더 이상 작은 일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만월산에서 삐걱거리던 무릎, 비 오는 밤 손전등 하나로 걷던 발걸음, 새벽마다 반복하던 작은 실천, 그 모든 것이 자기 삶의 길을 다시 만드는 소중한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태항되었고 기후도 없는 길을 걸었던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만월산에서 무릎 소리를 들으며 걷던 그 사람은 훗날 중국 태항 대엽곡에 서게 됩니다. 2009년 여름, 작가님은 중국 태항산 일대에서 트레킹 코스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태항 대엽곡은 한국의 산과는 다른 풍경을 가진 곳입니다. 까따지른 절벽, 끝없이 이어지는 협곡, 아득한 바위산,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길. 그곳에서 작가님은 이미 만들어진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등고선이 그려져 있었지만 실제 산속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바위를 넘고 방향을 잡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했습니다. 갈증이 날 때면 산속의 야생과일을 따서 목을 축이기도 했습니다.
매점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누가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길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이 있었고 그 자연 속을 통과하는 작가님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는 다 쓰러져 가는 원주민의 집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작가님은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낀 손으로 밀어서 만든 국수. 반찬 하나 없이 나온 소박한 국수였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은 그 국수가 정말 맛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작가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워서일 것이다. 자연이 아름다우면 가장 단순한 음식도 가장 깊은 맛을 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자연은 가장 큰 통역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발소리에 놀라던 사람, 무릎 소리가 부끄러웠던 사람,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중국의 깊은 산 속에서 길도 없는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한 걸음씩, 비 오는 밤 한 걸음씩, 무릎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던 작은 실천의 결과였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바뀝니다.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걸음씩 자기 자신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마음은 자신만의 길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작가님은 등산을 말하면서 인생을 말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산을 걷는 일은 인생을 걷는 일과 닮아 있었습니다. 작가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정당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자신만의 삶, 그리고 정당한 방식.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한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등산에는 개척등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등산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덩굴을 헤치고 바위를 넘고 위험을 감수하며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작가님은 인생도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자기만의 길을 만들려면 가시덩굴을 헤쳐야 합니다. 때로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 외롭기도 합니다. 때로는 왜 그런 길을 가느냐고 사람들이 묻기도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도 이 길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몸에 맞는 길, 자기 마음에 맞는 길, 자기 삶이 원하는 길은 남이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무릎 연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걷는 법이 필요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속도로 걸을 수 없다면 자기 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오르는 방식으로 오를 수 없다면 자기 방식으로 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작가님이 산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만의 길을 가되 정당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 누군가를 속이고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길이 아니라 자기 두 발로 정직하게 걸어가는 길. 그 길은 느릴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은 한 사람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작가님이 걸어온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무릎 연골은 없었지만 마음의 길은 있었습니다. 그 길을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다음은 산이 알려주는 산악인의 발자국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작가님이 산을 오르며 마음속에 함께 데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악인들입니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그 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한국 산악의 역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시기를 지나며 산악인들은 자기 길을 만들어갔습니다. 폐허가 된 땅 위에서도 대학 산악부가 만들어졌고 산악회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사람들에게 도전의 공간이었고 회복의 공간이었고 때로는 나라와 시대를 견디는 정신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고상돈 산악인의 이름도 작가님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한국인으로 처음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던 사람, 세계 최고봉을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간 사람, 그리고 훗날 메키니산에서 영원히 산과 함께 잠든 사람. 작가님은 산을 오르며 그런 사람들의 발자국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 어떤 옷을 입었을까? 그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용기가 필요했을까? 그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작가님 안에서 꿈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월산에서 무릎소리를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세계의 산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산악인의 발자국을 따라 자신의 발자국도 조금씩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산은 말없이 알려주었습니다. 너의 길은 너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고. 앞서 걸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용기가 있고, 그들의 희생이 있고,
그 발자국 위에 너도 너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고. 그 말없는 위로가 작가님을 더 멀리 걷게 했습니다. 작가는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비 오는 여름밤, 라디오에서 들려온 야간 산행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던 작가님은 자신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기 꿈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꿈을 하나씩 접어둡니다. 처음에는 아쉽지만 나중에는 그 꿈이 있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의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한 토막이 잠들어 있던 꿈을 깨웁니다. 책 속의 한 문장이, 친구의 말 한마디가, 우연히 본 풍경 하나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도 꿈이 있었지? 작가님은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산에 갔습니다. 무서워도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산행은 몸을 바꾸었고, 마음을 바꾸었고, 마침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작가님은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다만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기회는 거창한 모습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라디오 소리로 올 수도 있습니다. 비 오는 밤의 설렘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산길 옆 꽃 한 송이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에 듣는 이야기 한 편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알아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용기입니다. 작가님은 무릎 연골이 없는 몸으로도 자신의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 꿈을 실천했고
그 길 위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만났습니다. 등산이든 인생이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용감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걸어간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문 산악인이 한 발씩 내디뎌 정상에 오르듯이 우리도 그렇게 걸으면 됩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멋있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뚜벅뚜벅.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내가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작가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점숙 작가님의 이야기 나도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를 함께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운전 중이셨다면 차창 밖의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였기를 바랍니다. 산책 중이셨다면 발 아래 길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기를 바랍니다. 침대에 누워 계셨다면 오늘 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잊고 살았던 꿈이 하나쯤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아파서, 환경이 어려워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묻어둔 꿈. 하지만 꿈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다시 작은 불빛처럼 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잠들기 전 조용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자기 꿈을 떠올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점숙 작가님의 흔들리지도 부러지지도 않을 용기에는 오늘 이야기 외에도 삶의 길 위에서 길어올린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작가님의 글을 차분하고 따뜻한 오디오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쉬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뚜벅뚜벅. 오늘 당신의 길을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